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입니다. 화용과 분노로 회귀한 북미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논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오늘쯤 북한의 반응이 나올 거라 했는데 예상대로 북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무엇에 대한 반응이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모든 것을 버리고 비핵화로 나와라. 그러면 내가 김정은이를 살기 좋은 곳으로 그가 가야 할 곳으로 데려다 주겠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있죠. 만약 북한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다시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누구도 보지 못한 화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미 공은 또 북한으로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점잖은 투로 답변했지만 저는 거기에 숨은 아주 무서운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욕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을 예전처럼 늙은 미치광이나 거기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지 않았다. 이런 뉴스를 제가 오늘 봤는데 이것은 강력하게 반발한 것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번에 담화문을 발표한 사람이 바로 박종천 인민군 총참모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박종천 인민군 총참모장은 이번에 삼지연 백두산에 가서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박종천이 조선중앙통신과의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고위 당국자라고 하죠. 최고위 당국자들 간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참고 있지만 많은 고려를 하고 있지만 만약 우리의 요구 조건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박종천 인민군 총참모장 대장을 앞세워 놓고 내세워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세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예전대로 화용과 분노로 회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 것입니다. 그럼 그 엄중한 결과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행태로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호 외무상이 2017년 10월이죠. 유엔 총회에 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미국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엔 제재를 통해서 압박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 하나가 뭐냐?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이런 답변을 합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한 소형 핵폭탄을 발사하여 태평양 한가운데서 핵실험을 하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그 시점이 언제냐고 묻자 그 시점은 우리의 최고 지도자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박종천 대장의 아주 부드러운 말투로 트럼프 대통령을 협박했지만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일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는 것이나 아니면 북한에서 계속 해오던 6번의 핵실험과 같은 그런 핵실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SLBM을 쏴서 미국을 놀래키자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이번에 미국에 도전한다면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한다면 SLBM 수중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탑재해서 태평양 한가운데 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북한에서 그렇게 미국과 전 세계가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서 6번의 핵실험을 했고 5번의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 레드라인을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이죠. 핵 개발에 대해서 어느 시점까지 하면 이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했는데 부시 대통령 시절 2001년부터 2009년 사이에 부시 대통령이
그 레드라인을 정한 적이 있었는데 핵실험을 하게 되면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미국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 시절 김정일은 3번에 걸친 핵실험을 했습니다. 레드라인을 3번이나 넘어섰지만 미국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국 회의를 열어서 제재하는 것도 그것도 경미한 수준의 제재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제재밖에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계속해서 가동시켰고 금강산까지도 계속해서 관광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북한이 오만방자하게 된 것은 바로 그때부터입니다. 우리가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고 해도 미국은 말로만 그치고 제재 신용만 하다 뿐이지 또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같은 것도 문을 닫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위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걸 내세워서 말이죠. 그러니 거기에서 힘을 얻고 모든 아이템을 얻은 북한은 얼마든지 핵실험을 할 수가 있었고 특히 김정일 사후 김정은이 들어와서 3번에 걸친 연속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만 4번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4번의 핵실험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해서 핵보유국으로 선언했지만 어떤 큰 제재도 당하지 않았고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2017년 12월 달까지는 미국과 1대1로 맞서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갖출 것은 모든 것을 갖춰놓고 2018년 우리 한국 정부를 발판으로 평창 올림픽의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면서 화려하게 국제사회에 대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자초하고 자랑하는 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고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겨우 2년입니다. 2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또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그 어떤 전직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2년 동안이라는 세월에 나는 김정은이 핵실험을 못하게 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못하게 했다. 이걸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부시 대통령 시절에도 한 2년 동안 3년 동안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김정일이. 그러나 그 회담이라는 뒤에서 북한은 자기들이 갈 길을 정하고 비밀리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 화려하게 국제무대에 데뷔했지만 우리 한국을 발판으로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회담이라는 명목에서 2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또다시 벌었고 북한은 그 기간 동안에 정교한 미사일, 우리 한반도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정교한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까지 만들어 놓고 비밀리에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공개한 것입니다. 이젠 SLBM 신형 잠수함까지 만들어 놓고 미국 코앞에서 SLBM에 소형 핵폭탄을 탑재해서 쏠 수 있는 준비까지 해놓은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와서 또다시 트럼프는 무력 사용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일격에 제거하지 못한다면 그 후과는 고스란히 우리 한국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의 군은 이미 자살폭탄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절대 죽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같이 죽자고 달려드는 것이 저 김정은이고 북한입니다. 그래서 만약시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 일격에 북한 김정은을 제거하고 군부를 제압하고 핵무기를 제압하는 길 외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 북한의 말대로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겁니다. 미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파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엄청난 결과를 바로 이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미국이 자기들을 무력으로 공격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과 그리고 가능한 미국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모든 타격선을 동원해서 타격하고
스스로 자폭하겠다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겁을 먹자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 대비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을 제거해야 됩니다. 김정은을 제거하게 된다면 그 주위에 있는 군부 강경 세력도 모두 돌아서게 됩니다. 지금 그 군부 강경 세력이 김정은의 비를 맞추면서 강경하게 나올 뿐이지 그들도 함께 김정은과 죽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일격의 김정은을 타격해서 김정은을 제거한다면 김정은이 없는 북한은 죽은 김정은에게 충성하겠습니까? 충성하면서 자기들도 자폭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대비책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드디어 미군 철수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를 압박해서 미군 주둔비 증액을 요구하기 위해서 미군 철수 카드를 꺼낸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 위험한 국가에서 우리 군인들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거라고 지금이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왜 한국에 우리 청년 병사들을 보내서 고생해야 되냐? 왜 저 나라를 지켜줘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 자주 했던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날 방위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가 숨겨놓았던, 자기가 심중에 가지고 있던 말을 꺼낸 겁니다.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전 언젠가 2만 8천 명이 주둔하고 있는 이 미군 방위비를 한번 따져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봉규 TV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를 따져봐도 20억에서 25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이 2만 8천 명의 주둔 비용이죠. 이 인건비만 들어가고 그리고 유지비만 해도 수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훈련비만 해도 수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약 3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가 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트럼프가 이야기하듯이 전략 방위 자산들, B-52 전략 폭격기나 B-2 스텔스 전투 폭격기 이런 어마어마한 무기들 또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 전단이 우리 한국에 출동할 때마다 드는 비용 아마 엄청난 비용일 겁니다. 오바마 시절까지만 해도 그 비용을 미국이 다 부담했다면 지금은 오바마 시절 말기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군 방위가 대폭 감축됐다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와서 북한의 도발 때문에 6차 핵실험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 사건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방위비를 증액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미군의 국방비가 지금 8천억 달러로 증액된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이 달려있는데 다른 것에는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나게 선거에 이기겠다고 손심성 쓰는 그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내면서 일정한 수준에서 미군과 협상하여 방위비를 올려주는 길이 그 길 외에 지금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수십 명이 미군 철수와 자주국방을 외친다고 합니다. 자주국방이요? 자주국방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미군을 철수하는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핵무장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북한 핵을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여러분? 소련과 미국이 지금까지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저렇게 소련이 무너진 것도 엄청난 핵과 핵이 대체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미군이 철거하고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놓이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당 국회의원 47명이 여당 국회의원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뺀 또 야당 의원들,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이 47명의 의원들이 미군 철수와 자주국방에 소명했다고 합니다. 자주국방이 그 사람들이 자주국방이 무엇인지 저는 아는지 묻고 싶어요. 이 시점에서 미군 철수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그들이 노리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안에 소명을 할까요? 불보듯 명백합니다. 모든 것을 미국의 모든 것을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아마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친북, 종북, 북한의 세력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반미 촛불을 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 반미 촛불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방위비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미군은 결국은 한국에서 점차적으로 손을 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미 관계가 깨진 상황에서 북미 관계가 만약에 완전히 파탄된다면 미군 병사들을 방위비도 중요해 주지 않는 이곳에 미군 병사, 이 위험한 곳에 미군 병사들을 더 이상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략적 요충지요. 이미 한반도는 전략적 요충지에서 빠졌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 국회의원들,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 요충지. 소련과 미군이 냉전 시대에는 우리 한반도가 전략적 요충지였지만 냉전이 깨진 지금에 와서는 전략적 요충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됩니다. 미군이 필요에 의해서 여기에 주둔하고 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만 미군 철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저 북한의 도발에 모든 것을 대비책을 강구하고 한미동맹을 깨지 말고 조금의 균열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자유조선 구독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길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해주고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반드시 김정은인을 추출하고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말로 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지 행동으로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격려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동강 오리불고기에 찾아주셔서 냉면 한 그릇 드시고 오리불고기 한 접시 드시는 것이 바로 애국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